첫 장에 보시게 되면은 휴대 품목이라든가 기본 자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목 큰 걸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냥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 문제씩 요 품목에서 한 문제, 요 품목에서 한 문제, 한 문제 순서대로 해서 그냥 쭉쭉 나온다 생각하시고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휴대 품목으로서는 뭐 내용은 한번 읽어봐시고 묵장갑이 어디에 필요하냐 대체 뭐 기름때 외부 패널의 기름때에서 외부 패널 기름때 한번 밑줄 한번 그으시고요. 점검 청결을 위해서다 해서 뭐 이러한 내용으로서 아니면은 트렁크 내부 패널이나 휠하우스 등등 하단부 운전 실내죠 실내 아니면은 트렁크 내부 패널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펜전등이죠 어두운 부위 반사경 같은 경우는 플로어 패널, 플로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닥. 밑에 하체를 본다는 거죠. 하체를 보기에 필요한 장비는 뭐냐. 이런 형태로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뭐 아주 쉽게 나온다면은 점검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틀린 것 하나 나는데 제가 그림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얘는 정비용이고 얘는 점검용에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사실 엔진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뭐 플라스틱 커버로 가니쉬로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탈착하기 위해서 뭐 등등을 내부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휴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뭐 스패너 정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간략하게 이해적으로 다가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본 자세입니다. 평가의 기본 자세는 진단평가는 사실 그대로 매도와 매수 중간이죠. 중간. 소비자 입장에서 판매를 하거나 매입을 하는 데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유통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 객관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신뢰성을 위해 정확한 평가를 한다. 내용을 하시고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포인트 시험에 엄청나게 잘 옵니다. 취미 업종, 용도 지역에 따라서 평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유의해라 이거죠. 평가 포인트 별표 쳐주시고 뭐 오감 이상인 육감을 한다. 감각과 경험을 합쳐서 한다. 이 내용이죠. 신뢰성 있게 한다. 아니면 신뢰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 당연하죠. 신속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 당연한 거고 차 소유주한테 지루함을 또 주어서는 안 되죠. 평가한다고 하고서 뭐 하루 종일 찾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루함 또는 신속 정확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속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 요 내용적으로 해서 말장난에서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준상도 똑같습니다. 얘도 또한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보시면은 그냥 이해적으로 쉽게 문제가 풀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또 기억을 해줄 것은 일정한 주식을 둔다. 최대로 가까이서 본다가 아니고 좀 떨어져서 봐야 돼. 차체는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그 부위만 보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본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신 3에서 5m 떨어진다. 뒷장에도 있을 겁니다. 3에서 5m 주식을 둔다. 기억을 해주시고 햇볕을 향하게 주차하고 햇볕을 향하게 주차한다. 이유는 뭐예요? 보는 사람이 차를 햇볕을 향하게 두고 차를 보는 사람은 햇볕을 등지고 봐야만 잘 보이죠. 보는 사람이 햇볕을 같이 보면은 보기가 어렵죠. 그 점을 위해서 차량은 햇볕을 향하여 주차하고 보는 사람은 평가자는 햇볕을 등지고 평가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쉽게 이렇게 해서 객관적이다. 객관성을 생각해서 보시면은 딱 되는 거죠. 사진을 도장 상태는 뭐 반사에 따라 빛반사에 따라서 좀 틀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45도 각도를 보죠. 45도 각도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요 내용도 다 내용을 뭐 사실적으로 크게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니까 정도를 걷는 거기 때문에 여기 도장 상태는 명암이나 빛에 닿는 방향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 45도 경사를 두고 본다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고객의 질환 줘서도 안 된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니까 말장난이니까 이해적으로 다가서면 돼요. 내가 중간 입장에서 차를 다른 사람의 차를 본다 생각하면은 쉽게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하나니도로 해서 문제 풀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니도를 하나니도를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문제 구성도가 어떻게 되세요? 100% 중에 20, 30%만 난이도가 상난이도고 다 중간 하난이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난이도로 틀려도 중간 난이도, 하난이도는 절대적으로 틀려서는 안 되는 거고 중간 난이도 같은 경우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책을 읽었냐 안 읽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책을 들었냐, 영상으로 책을 들었냐 안 들었냐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그쪽으로 이해적으로 다가서서 있으면은 자동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일일 점검, 자동차 쉐시장치죠. 쉐시장치의 운행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일일 점검할 적에는 그냥 딱 생각하세요. 누유 누수를 확인한다. 누유 누수, 엔진 오일이 세냐, 변속기 오일이 세냐, 냉각수가 세냐. 그래서 그거 누유 누수를 확인하는 게 일일 점검이다. 해서 일일 점검 내용이 아닌 것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점검은 누유와 누유수다. 엔진 오일 양은 냉각 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얘가 구동이 되면은 오일이 올라가서 펌프에 올라가서 다 순환해져. 그죠? 순환하면서 윤활 장치를 하면서 냉각 효과를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시동을 끈 상태는 여기에 항상 담겨져 있죠. 오일 그릇에. 그래서 오일 그릇에 오일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어떻게 시동을 끄죠. 시동을 끈 상태, 평탄한 곳, 냉간시한다. 당연한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냉각수량 점검. 냉각수량 엔진 오일도 그렇고 변속기 오일도 그렇고 냉각수량도 그렇고 다 부족했을 때는 보충한다. 보충한다. 교환이 아니고 보충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라디에이터 캡은 뜨거울 때는 열면 안 되죠. 그래서 뜨거울 때 열지 말고 차가울 때 열어라.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 오일. 변속기 오일은 엔진 오일과 틀려요. 얘는 여기 밑에 그릇에서 우리가 오일을 측정하지만 뭐예요? 변속기 오일은 여기 토크 컨버터라는 데서 클러치 역할을 하는 토크 컨버터에서 오일을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에서 오일이 쫙 올라왔을 때 점검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워밍업이 됐을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확인하는 거죠. P 또는 N에다 놓고서 주행, D 또는 R에다 놓으면 안 돼. 주행하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P 또는 N에다 주차를 하고서 확인을 하는 거다. 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다시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공회전 상태다. 공회전 상태는 700에서 800rpm이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주의보 점검, 뭐 브레이크 오일이라든가 배터리 점검 등등은 그냥 다 그냥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읽어보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라이닝은 대체 언제 1.5mm 이하 있을 때는 못 쓰는 라이닝이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1.5고 타이어는 몇이냐? 1.6입니다. 타이어 마모는 1.6, 라이닝은 1.5 동그라미 해놓고 기억을 해주고 유격하면 유격대가 아니고 간극이죠. 간극. 이 간극은 클러치 유격이 있고 브레이크 유격이 있죠. 핸들 유격도 있어요. 세 가지. 여기서 브레이크 유격이 제일 스타팅입니다. 브레이크 유격은 10에서 15mm입니다. 클러치는 곱하기 2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20에서 30. 핸들 유격은 최고 큰 30mm입니다. 다시 유격은 브레이크는 10에서 15 곱하기 2 클러치 그 다음 마지막 숫자 핸들 유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당연히 유압식 브레이크는 무슨 원리예요? 파스칼 원리죠. 유압식 브레이크는 파스칼 원리로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되면은 오일이 쭉 더 내려오죠. 그랬더니 오일 체크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는 브레이크 오일량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다. 계절별 점검입니다. 계절별 점검. 계절별 점검은 뭐 봄철은 뭐 당연히 염화칼슘 등등해서 하체가 좀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하체 한번 뿌려주고 두 번째 각 조인 부분을 점검한다. 아니면 도장 상태를 점검한다. 여기서
여기서 추위에 약한 것은 추위에 너무나 약해져서 봄에 이상일 수가 있죠. 추위에 약한 쇳덩어리와 도장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에 약한 것은 쇳덩어리와 도장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쇳덩어리 볼트 조임 상태를 확인하고 도장 상태를 확인한다. 언제? 봄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은 냉각계통을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에어컨도 확인해야 돼요. 에어컨의 냉방 순서를 우리가 한번 요거 이렇게 크게 글씨가 돼 있어요. 얘 또한 기억을 한번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어컨 스위치를 빵 틀었어요. 스위치 딱 눌렀을 때 RPM이 보당이 이루어지죠. RPM 보당이 이루어지는 왜 보당이 이루어져? 압축기 컴프레셔가 돌아가기 때문에 RPM이 큰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콤프 압축기입니다. 얘가 돌아가면서 저압인 기체를 고압의 기체로 빡 올려줘. 콤프가 올려줘. 올려준 다음에 올려준 기체를 액화시키는 게 응축기입니다. 응축기는 콘덴사에 우리가 많이 보는 콘덴사에서 액화시켜서 액화 과정에 발생되는 공기, 수분 등등을 걸러주는 게 드라이어입니다. 드라이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여기 상태에서 걸러져서 다시 또 한번 빵 낮춰줍니다. 어떻게 저압으로 낮춰준다. 액체를 저압으로 낮춰준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거쳐서 간다. 팽창 밸브 기억을 해주시고 고온의 액체를 저압으로 바꿔준다. 그래 시원해질 거 아니에요. 팽창 밸브를 기억을 해주고 얘는 응축기 고온의 기체를 액화시킨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투명창 유리창이 하나 있어요. 유리창 뭐예요? 수분 등 공기방울이 있나 없나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끔 투명창이 하나 있습니다. 투명창. 뭐 사실적으로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공기방울이 안 생긴다면 이상이 있는 거죠. 약간의 공기방울이 흘러갈 수는 있어도 공기방울이 뻥뻥뻥뻥뻥뻥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가스가 없는 겁니다. 다시 손의 기포가 흘러가면 정상이다. 대신 많이 흘러갔다 비정상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장마 대비해서 뭐 부셔도 교환하고 타이어도 손봐야겠죠. 언제? 여름철에 장마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타이어 점검한다. 타이어 좀 전에 얘기했어요. 라이닝은 언제 몇? 1.5. 타이어는 1.6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막 현상 하나 보자. 수막 현상.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으로서 수막 현상,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이란 단어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수막 현상입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올 적에 고속도로 달릴 적에 물 위를 떠다니면서 스키 타고 다니는 것들을 수막 현상이라고 한다. 수막 현상. 그냥 참고적으로 스탠딩 웨이브 타이어가 찌그러지는 거죠. 공기압이 없으면 그렇게 있겠죠. 그래서 타이어 마모 한 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겨울에 쓰기 전에 히터 점검도 한번 해야 되겠죠. 전체 세차한다. 언제? 가을에. 여름에 염분과 습기가 잔뜩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에 전체를 청소한다. 가을철. 하체를 청소한다. 봄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은 뭐 스노우 타이어 점검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호스를 점검한다. 무슨 호스? 라디에이터 호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라디에이터가 있고 엔진이 있고 중간에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호스가 있죠. 요건 뭐 라바 호스라고도 하고 라디에이터 호스라고 하고 뭐 상호스, 하우스가 있다. 막 돌다가 시원해 밑으로 갑니다. 다시 얘가 뜨거워 하면은 여기서 열어줘서 상호스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가고 식혀져서 밑에 하우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흘러갈 적에는 어떻게 뜨거운 가수성 고무에서 열이 막 가해지면 경화성으로 바뀌죠. 딱딱해진다. 그럼 얘를 눌러봤을 때 딱딱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린 거예요. 얘가 엔진이 조금 시원찮은 엔진 그럴 때는 얘가 딱딱하게 변합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관리를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차가 이상이 있다 없다 확인해서는 얘를 한 번씩 눌러보는 것도 기본적으로 정비 점검 습관입니다. 타이어는 이런 상태로 문제가 나고 계절별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납니다. 제가 뭐랬어요? 도장은 언제 점검한다고요?
겨울에 도장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봄철에 점검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고압 액체를 저압으로 시원하게 만들려면 팽창 밸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뭐 엔진은 소리가 어떠냐 보는 거죠. 여기서 이음이냐 부조냐 따질 수가 있죠. 이음은 쇠와 쇠끼리가 빵빵빵빵 부딪히는 소리고, 부조는 어때요? 이상연소 발생돼서 한쪽 사기통이면 저기 뭐야 그 실린더에서 터지지 않는 거죠. 그것들을 부조한다 하죠. 그런 현상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한 엔진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 그림으로. 얘를 보게 되면은 각각의 부위별로 얘 용도가 있어요. 얘는 오일 그릇, 얘는 아궁이, 얘는 문 열어주는 문 단속해주는데, 그래서 얘를 실린더 헤드라고 하고, 실린더 블록이라고 하고, 실린더라고 하고, 오일팬이라고 하죠. 근데 또 얘는 뭐 그 캠샤우드죠. 캠 기어죠. 크랑크 기어도, 크랑크 쪽 기어도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부위별로 연결이 돼 있죠. 하지만 기능적으로 다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얘 소재도 틀려요. 얘 소재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대체로 알루미늄 합금이다. 요즘 차는 얘까지 알루미늄 합금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요. 얘는 주철합금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이렇게 재질이 틀리고 아니면은 밀봉이 돼야 되는 부위는 꼭 뭐가 들어가요? 가스켓이 들어가죠. 가스켓. 그죠? 가스켓이 들어간다. 그래서 오일이 순환하면서 가스켓이 제일 먼저 망가지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면은 밑에 오일팬 가스켓. 아니면은 이렇게 회전 운동이 발생되는 데는 이런 걸 가스켓을 못 넣어. 뭘로 넣어요? 리테너로 넣죠. 동그란 리테너 바킹. 우리가 저기 뭐야 와인 같은 거 이렇게 끼우듯이 바킹을 끼워 넣습니다. 바킹. 리테너라고 하죠. 리테너를 끼워져 있다. 대신 서로 간에 회전 운동이 발생이 안 되는 데는 이렇게 가스켓. 얘랑 사이는 헤드 가스켓. 여기는 로코암 가스켓. 여기는 오일팬 가스켓. 여기는 뭐 배기 매니폴더 가스켓 뭐 형태로 해서 밀봉을 합니다. 밀봉. 그 중에 이 실린더 헤드 가스켓 별표 쳐놓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볼록과 헤드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기밀 유지를 한다. 오일 노출을 방지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피스톤 링, 피스톤이죠.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거꾸로 주사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주사기 끝에 고무 있잖아. 고무. 그 고무 그게 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링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밀 유지, 열전도, 오일 제어 별표 3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네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블로바이 가스가 발생돼요. 어떻게 이 틈새로 빵 터지고 틈새로 가스가 밑으로 올빼 내려가는 것을 블로바이 가스라 한다. 또한 이 피스톤은 하에서 위로 상하 운동을 하는데, 실린더에서 상하 운동을 하는데 밑에 크랑크 축에서 회전하면서 위로 올려나가는 거죠.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가기 회전하면서 벽을 때린단 말이에요. 벽을 때려. 측압. 그죠? 측압. 슬랩이라고 하면 땅땅땅땅 때리고 올라간다는 것들 슬랩이라고 해. 그러한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벽에 최대한으로 피스톤 중심을 맞춰놓은 거야. 그래서 멀리서 여기서 빵 때리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최대로 가까이에서 때리고 올라가야만 측압이 좀 적게 들죠. 그런 것을 변화시켜서 여기 고정시켜주는 피스톤 핀의 중심을 약간의 편심을 두는 거죠. 편심. 그래서 피스톤 중심을 편심을 두는다. 피스톤 핀 편심을 뭐라고요? 둔 것을 옵셋 피스톤이라고 한다. 왜? 슬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피스톤 핀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뭐 이렇게 볼트로 그냥 빵 조여 고정식입니다. 그죠? 고정식.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밴드를 줘서 고정 반부동식, 양쪽 스네이님을 준 게 전부동식. 피스톤 핀은 이런 형태로 해서 고정시킨다. 피스톤 핀과 연결되는 크랑크 축이죠. 밑에 크랑크 축 회전 운동이 발생되는 크랑크 축과
피스톤과 연결시켜주는 커넥팅 로드가 있죠. 얘 또한 피스톤이 회전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행정은 상사점과 하사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행정보다 좀 커야 되죠. 치고 올라가니까, 회전하면서 올라가니까 1.5에서 2.3배 정도 크다. 이상각, 폭발 각도입니다. 이상각은 우리가 사기통 하면 이렇게 기통수가 4가지, 아궁리가 4군데가 있어. 4군데. 그럼 이 크랑크 축이 회전하면서 어느 각도에서 회전을 하는데 저기 빵 터지냐, 그것을 따지는 게 위상각이다. 폭발 각도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한번 빵 터질 적에 어떻게 돼요? 얘가 캠축 위에 있는 문 열어주는 데는 크랑크, 캠축이라고 하고, 밑에 회전 운동이 발생되는 데는 크랑크 축이랍니다. 캠축의 회전은 1회전, 얘는 2회전 하게 됐습니다. 2회전 하면 몇 도예요? 720도요. 그죠? 720도. 720도가 4군데 있어. 기통이 4기통이니까 720을 4로 나누면 180도가 된다. 그래서 위상각은 180도. 6기통이다. 얘가 6개 있어. 6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점화순서는 1, 3, 4이다. 얘가 터지더니 그 다음에 얘가 터져. 그 다음에 얘가 터지고 얘가 터져. 이렇게 터져. 왜? 옆집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 그리고 얘가 회전하면서 막대기가 밑에서 회전을 하는 데서 여기서만 계속 순서대로 터지면 얘가 불균형하게 회전하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점화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4기통은 1, 3, 4, 2. 6기통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4기통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수식, 우수식에서 V6 엔진에서 틀려지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1, 2, 3, 4, 5, 6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고 얘를 기억하는 십자로 그어줘요. 십자로 그고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 순서는 어디나 여기서부터 써도 되고 여기서 써도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시계방에 돌려서 써주세요. 압축 행정이 2번 실린더에 발생됐다. 그러면 3번 실린더는 무슨 행정이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거죠. 점화 순서는 1, 3, 4이다. 1번 실린더가 1번 압축이다. 1번이 압축이래. 그러면은 4번은 대체 뭘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다시 쓸 적에는 십자로 그어줘요. 흡입압축 폭발배기 시계방향으로. 하지만 1, 3, 4, 2는 반대로. 얘가 1번이래. 반대로 몇 번? 3번. 반대로 몇 번? 4번. 반대로 몇 번? 2번. 숫자는 점화 순서는 반시계다. 기억해 주면 되겠죠. 플라이휠 얘는 우리가 경운기 같은 것을 많이 봤죠. 이렇게 무거운 추를 다루는 거. 왜? 관성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성력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폭발행에서 동력에서 회전을 원활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죠? 관성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전을 원활하게 똑같이 돌기 위해서 평형추 다루듯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얘는 관성 무게가 얘가 틀려질 수 있어. 무게가. 뭐에 따라서? 엔진의 회전 속도 아니면은 기통수에 따라 틀릴 수 있어. 6기통이냐 4기통이냐 3기통이냐에 따라서 얘가 무거울 수 있고 가벼울 수가 있어요. 대신 3기통이었을 때는 얘가 무겁습니다. 6기통이었을 때는 얘가 가벼워. 왜? 6기통 빵빵빵빵빵빵 터지기 때문에 관성력에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빵빵빵빵 터지는 큰 힘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3기통 같은 경우 얘가 좀 무거워야 돼. 반비례죠. 그러니까 3기통 같은 경우는 좀 무거워야 돼. 왜? 빵 터지기 때문에 관성력이 제대로 발생되기 위해서 좀 무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비례한다를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링기어가 열박음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도 앞과 뒤가 있습니다. 엔진도 앞과 뒤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팬벨트가 달려 있는데 여기죠. 여기는 뭐예요? 뒤쪽으로 변속기가 달려 있고 각도로 등속 조인트 아니면은 저희 추진축이 달려 있겠죠. 여기는 뒤쪽, 엔진의 뒤쪽, 크랑크 축의 뒤쪽. 그래서 뒤쪽에 달려 있고
네, 여기 앞에는 크랑크 풀리가 달려있다. 크랑크 쪽 뒤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플라이 휠이 달려있다. 타임벨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캠츠 넘어갔습니다. 밸브 오버랩. 얘는 문단속을 하는 거예요. 문단속. 우리가 보편적으로 앞쪽 문이 다 창문이나 모든 게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문을 빵 열면은 붕 하고서 같이 압축이 빡세 나가는 거죠. 그러듯이 연소가 빵빵빵 터지는 연소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열어주고 천천히 닫아줘. 그래 중복 기간이 있는 거죠. 문 여는 것은 미리, 문 닫는 것도 늦게 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겹치는 구간을 밸브 오버랩을 한다. 다시 배기 말기에 어떻게 해요? 흡기 밸브가 먼저 열려서 흡기 초기까지 배기 밸브가 다 살아있는 거. 얘를 뭐라고요? 밸브 오버랩. 왜 그래? 배출가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흡입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빵빵 터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먹고 나가는 게 겹치게끔 하는 것을 밸브 오버랩이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셈블리는 말 그대로 하나의 아세이입니다. 아세이는 뭐예요? 완성체를 얘기하는 거죠. 완성체. 우리가 볼펜, 얘가 완성체에서 볼펜 어셈블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볼펜 주머니 얘는 어셈블리가 아니에요. 다시 엔진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엔진하고 아까 전에 이 라디에이터하고 떨어져 있어. 뭐야? 떨어져 있으면서 호스로 연결됐어. 기능적으로 틀리죠. 얘는 냉각장치야. 그럼 배터리 또한 떨어져 있어요. 엔진 어셈블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리는 달라붙어 있는 것을 얘기한다. 당연히 알터네이터나 스타터 모터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얘는 엔진 어셈블리에 들어가는데 배터리라든가 이런 라디에이터 등등은 어셈블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따질 수가 있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압축 착화기관이에요. 그래서 막 열을 막 가해준 다음에 자연적으로 발화 위에서 온도가 됐을 때 연료를 살짝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빵 터지게끔 하고 가솔린 엔진은 뭐예요? 연료가 아니고 혼합기를 넣어주는 거죠. 혼합기를 잘 타게끔 불이 산란할 수 있게끔 혼합 연료와 공기를 같이 압축을 시켜놓는다. 같이 넣어주고 어떻게 불을 쏙 튕기는 거죠. 불꽃점화야. 그래서 점화 플러그가 필요해요. 불꽃점화 점화 플러그. 얘는 예열을 지켜주는 예열 플러그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엔진 조정입니다. 엔진 조정. 엔진 작업에 있어서는 엔진 조정 A, B, C가 있어요. 엔진 조정 A, B, C가 있는데 C는 당연히 최고 모든 작업을 C라고 하고 A는 시동키를 딱 돌렸을 때 어떻게 해요? 돌릴 적에 점화가 되겠죠. 점화가 되면서 어떻게 해? 가스가 매연이 뿡 나오죠. 거기까지 다시 점화시기 또는 분사시기 점화 플러그 시동키를 딱 돌릴 수 있는 찰나예요. 당연히 매연 측정까지다. 엔진종 A라고 합니다. 시동키를 돌리는 사이 점화시기, 분사시기 등등 매연까지 측정하는 것을 엔진종 A라고 한다. 엔진종 B는 A를 포함하면서 주변에 있는 거 모든 거야. 주변에 있는 거 가벼운 거 펜벨트라든가 아니면은 축전지라든가 에어클리너라든가 등등을 확인하는 조정하는 작업을 엔진종 B라고 합니다. 엔진종 C는 A와 B 모든 걸 다 포함해 하면서 오버홀하는 거다. 오버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보링한다. 엔진종 C입니다. 보링. 그죠? 크랑크축, 캠축 등등을 분해해서 다 뜯어낸다. 그래서 엔진종 C. 다시 엔진종 A는 시동키는 찰나. 그죠? 점화 시기, 매연까지 뻥 터지면서 두 번째 엔진종 B는 에어클리너 아니면은 축전지, 가속 센서 등등 주변 요소를 엔진종 B라고 하고 엔진종 C 모든 작업까지 포함하면서 엔진 속까지 다 드러내는 것을 엔진종 C라고 한다. 오버홀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장치, 전기장치는 배터리, 점화장치, 기동장치, 등화장치 다 있겠죠. 여기서 시험에 얘가
얘가 시험에 또 잘 나와요. 운행 중 자동차와 각종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 역할하는 게 대체 뭐냐? 배터리 충전장치. 전원 역할을 한다. 전력 공급과 전원 역할을 한다. 밑줄 칙칙칙칙. 등화장치는 당연히 뭐 전조등 등등이죠. 계기장치에서의 계기판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빨강색과 노란색 있죠. 얘네들이 뭐예요? 경고등이죠. 지시등, 녹색 등을 지시등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등과 경고등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 얘네들은 다 문제를 한 번씩 들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요것도 좀 중간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히트댐 여러분들 그 피스톤은 이렇게 스커트처럼 생겼다 그래서 스커트처럼 생겼다 이렇게 각이 이렇게 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링 아까 전에 피스톤 링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링 밑에 또 하나의 태가 있습니다. 히트댐 고요를 차단한다. 말 그대로 고요를 막는 댐이다. 그죠? 엔진 없으면 배터리는 아니라겠죠. 라디에이터도 아니고 이런 것도 문제가 쉽게 잘 나와요. 엔진종 A에 맞지 않는 거. 시동키를 키는 순간 이랬죠. 시동키를 키는데 에어컨이랑 관련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문제 나온다.